여름철에는 찬 음식, 우리 찬 음료들 먹기 때문에 의외로 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름철이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 냉기가 침입해요. 가장 흔한 게 냉방병이죠. 자동차 냉방, 실내 냉방, 대중교통 냉방. 차가운 공기 입자가 우리 피부를 때린단 말입니다. 이게 피부라고 해보세요. 완전히 이게 다 차가워진 거 아니에요. 냉방기에 직접 오는 공기는 차갑죠. 그리고 주변에 따뜻한 공기가 분포되어 있어요. 이게 따뜻한 공기. 그런데 에어컨에서 냉방기에서 나온 공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피부는 어느 장단에 춤춰야 돼요? 여기에 맞출까? 빨간 점에 맞출까? 파란 점에 맞출까? 차가운 곳에 맞출까? 따뜻한 곳에 맞출까? 그래서 우리 몸에 자율신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우리 이렇게 있으면은. 스트레스 있게 되면은 결국 자율신경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자율신경 실적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조율이 안 되니까 냉방병이 오는 거예요. 냉방병이 오는 것은요, 자율신경의 순간적인 부조화예요. 그래서 이런 계절인 만큼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행동하면 될 겁니다. 이런 날씨가 더워진 날에는 늘 따뜻한 음식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드셔야 돼요. 물을 드실 때 절대 찬물 드시지 말고, 청춘이 나왔다고 시원하게 차게 해서 드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상온에는 놔둬야 돼요. 그렇게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장 얘기하죠. 방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장은 피부다. 장은 면역이다. 딱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세요. 장은 마음이다. 감정이다. 장은 건강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장 하면은 소장, 대장, 에스겔장, 대장 하면 에스겔장과 직장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자면은 위도 장의 일부죠. 식도도 장의 일부죠. 경구죠, 경구. 경구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요게 사실 다 장이에요. 장관. 특히 위에서부터 식도를 제외하고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위장관 그러죠. 굳이 이제 위장관을 넣지 않아도요, 장 하면은 위하고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장은 찬 게 싫어하죠. 위도 찬 게 싫어해요. 위에서 필요한 조건이, 요구되는 조건이 장에서도 요구되고, 장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위에서도 요구되는 거예요. 환경이. 장은 피부다. 장을 뒤집으면 피부다. 우리 몸을 뒤집으면 피부가 장이 된다. 장갑이 장갑. 여기는 피부, 속은 장, 장갑 안쪽이 뒤집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이 피부가 되고 원래 겉이 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장과 피부는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은 조직이지만은 단지 피부는 겉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방어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피부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각질층이. 그래서 표피, 진피, 피하지방이라는 이런 특수하게 보호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은
흡수가 목적이죠. 흡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요 피부 조직이 없는 거죠. 요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장의 건강이 곧 피부의 건강과 똑같은 거죠. 진피층에서 표피, 진피, 피하지방인데 여기서 이제 세포 분열이 나서 이제 피부라는 조직이 만드는데 요 아래쪽죠. 피하지방 아래조직은 이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상피 조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쉽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료적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몸을 뒤집으면은 피부가 장이 되고 장갑 뒤집듯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뭐 장갑 겉이 헐었는데 속은 온전할까요? 장은 면역이다.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해요. 장을 중심으로. 장은 면역인 거예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장 주변에는 휴전선에 우리 군인들이 있듯이 방어사단이 있듯이 이렇게 장 주변에 장에서 혹시라도 나쁜 것이 들어오면은 최종적 물론 장 점막에서도 막아요. 여기에 통과된 것들이 이물질이나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백혈구들이 이 면역세포들이 그걸 처리하죠. 특히 맹장은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그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장 점막에는 파이에르판 새로운 용어 나왔네요. 이제 파이에르판이 뭔지를 아시면 돼요. 소장 점막에는 파이에르판이 있어요. 요게 붙어있는 백혈구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이지 않는 백혈구. 간에는 쿠퍼 세포라는 게 있어요. 간에는 요것도 붙어있는 백혈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이엘판도 여기 파이엘판 속에는 장 속에서 이렇게 침범하려고 하는 이러한 병원성 세균들,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리고 암세포까지도 축소시키고 파괴하고 잡아먹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임파구, 특히 항체를 형성하는 그런 물질들을 거기서 항상 이 파이엘 요 세포에 상주하는 임파구와 협조해서 뭘 하냐면은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병원성 세균들을 잡아먹는 면역 세포들, 백혈구들을 생성하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암세포를 억제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역 세포들을 만들게 돼요. 장 건강, 장이 면역인 거예요. 장 속에 들어있는 유익균들이 장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분비하는 배설물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익균 대사산물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유산균이다 그러면 유산균 대사산물이다. 이것들은 뭐냐면은 면역세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백혈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줘요. 백혈구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장이 좋아야 어쩐다. 이건 실제로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냥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식물의 뿌리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토양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들을 이렇게 분해해서 흡수되게 하고 또 무기질을 먹어가지고 식물의 뿌리가 무기질을 직접 흡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식물 뿌리에 있는 미생물들이 무기물, 즉 흙을 먹고 그리고 그걸 배설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유기물로 돼서 배설이 돼요. 그러면은 유기물로 됐을 때 이제 식물이 그걸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질 토양, 유기질 토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생물이 있어야 토양이 유기질화가 돼요. 근데 농약이나 제초제를 해버리면 미생물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는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비록 흙 속에 식물을 심어도 식물이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죠. 동물의 장이 식물의 뿌리하고 똑같아요. 땅이 살아야 그래서 나무가 식물이 사는 겁니다. 땅이 산다는 얘기는요. 땅이 유기화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땅이 죽는다. 산성화되는 걸 말해요. 미생물이 죽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렁이는 흙을 파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배설물들이 전부 다 무기질을 유기화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잘 살았죠. 지렁이가 있는 토양은 살아있는 토양이죠.